이제 오늘 여기 명리 요강에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것들을 제가 얘기할 텐데, 그 중에서 야자시 있잖아요. 그거하고 요런 거는 조금 짚어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야자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지금도 보면 이 야자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자시가 뭔지 아세요? 응? 야자시가 뭐 무슨 자시냐? 응? 그리고 이게 사주를 감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애매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시 25분에 태어났어. 아침. 요런 경우는 이 사람이 아침 3시 25분은 무슨 시죠? 어? 인시? 축시? 인시? 왜 인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시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30분이 조금 빨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계로는 30분을 적용해서 보통 3시부터 인시잖아요. 근데 3시 30분이 인시가 돼요. 근데 이것도 또 뭐냐면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원래 우리가 이게 사주 보는 방법에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게 시간을 보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시계를 가지고 맞추는 거는 인위적인 시간이에요. 인위적. 그럼 시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어느 쪽에 와 있느냐 따라서 시간을 보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역학이라는 것이 역자가 이게 일하고 이게 월이잖아요. 그죠? 여기라는 글자와 여기라는 글자 자체가 해와 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 봐야 되는데, 이제 사람의 시계를 만들어 놨는데, 요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시간은 시계를 보고 알잖아요. 그때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경시라고 해갖고, 이게 동경이라는 것이 일본 동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표시하는 선 있죠. 이것이 이제 동경의 동경이라 해요. 표시하는 선을. 그때 기준이 원래 12시가 되면은 이제 해가 정중앙에 오는데, 우리나라 시간은 11시 30분에 요거를 바꿔놨어요. 이걸 왜 바꿔놨느냐? 일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일본 지배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시간을 일본하고 같이 하게 해서 우리나라 시계를 동경하고 같이 이거를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30분이 우리나라는 이게 땡겨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시가 되면 원래는 3시가 인시가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여러분이 뭐냐면, 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 나라 시간으로 봐야 돼요. 외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계가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30분을 거기다 플러스 시켜야 돼요. 그러면 3시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인시가 3시예요. 우리나라는 인시가 3시 30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거는 맨 처음에 제가 역학에 입문했을 때 외국 사람 사주 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거를 바꿔서 봤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미국에서 태어난 그 사람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냐 하고 사주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얘기지만 사주라는 것도 어떤 논리에 합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 사람 사주를 본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왜 틀리죠? 해가 있을 때 태어난 것과 달이 있을 때 태어난 게 다르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여기 월하고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미국에서 밤에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낮 시간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엄연히 불이 없을 때, 화가 없을 때, 태양이 없을 때 태어난 사람을 우리나라에 태양이 있는 시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세계 기준이 우리나라입니까?
아, 나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나라가.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각각 나라마다 태어난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운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되는 게 뭐냐면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나라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주가 안 좋죠? 그럼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안 살고 외국으로 가면 훨씬 좋아요. 왜냐면 나쁜 기를 우리나라에서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운 나쁠 때 해외 나가라, 운 나쁠 때 해외 나가면 좋다 하는 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나라의 그 기운을 내가 그 나라에 해가 떴을 때, 해가 졌을 때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태어난 나라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태어난 사람 그대로 봐야 돼요.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또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야. 근데 외국에서 태어났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로 또 적용시켜야 되나? 응? 그죠? 왜냐면 사람이 사주팔자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 사주팔자가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주팔자가 그래요. 뭐예요? 사주팔자가? 응? 근원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자고요. 사주팔자가 뭐예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에 왜 운명이 정해지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태어난 그 땅에서 그때의 해는 어디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람은 어떻게 불었고 그 다음에 그때 계절은 어떻게 했었고 이거를 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의 씨앗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주라는 씨앗에 내가 딱 태어났을 때 이 씨앗이 장소가 있죠. 왜냐하면 씨앗을 우리가 딱 떨어뜨렸을 때 왜? 나무,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씨앗이 뿌려질 수도 있고 물에 뿌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왜 땅에 뿌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딱 태어났을 때 한국이란 땅에 그 시간에 그 우주기운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주팔자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면 요 시간에 딱 여기 꽂히는 이 시간 내 운명이잖아. 근데 요게 딱 꽂히는 시간이 0.0001초일 거예요. 그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딱 내가 이렇게 문을 엄마가 쉽게 말해서 엄마가 왜 애가 나올 때 이렇게 쫙 찢어지잖아요. 그 순간에 그 기운이 딱 들어오죠. 이거는요 0.1초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주를 공부할 때에 근본적인 거를 먼저 알아야지 사주에 대한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2시간을 한 단위로 보지 않았어요? 응? 예, 자시 11시부터 1시, 축시 1시부터 3시 2시간을 한 단위로 본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오늘 3시 30분에 태어났다. 아침에 이 사람이. 근데 3시 30분에 태어났을 때 요때 막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3시 40분에 비가 그쳤어요. 그럼 이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사람의 사주가 둘 다 불이 굉장히 강한 사주야. 그런데 이 불이 강한 사주인데 한 사람은 아버지가 대장장이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 점심을 이제 예전에 점심을 해가지고 이제 그 대장장을 갔는데 남편한테 밥을 내려놓는 순간에 애가 나온 거야. 한 엄마는 친정집에 가느라고 아마 제주도에 사는 모양이에요. 제주도에서 친정집에 가느라고 이제 배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물 위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똑같이 화가 많은 사주고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애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는 대장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하나는 배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물의 기운을 가진 거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운명에서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 사람 사주가 나쁘잖아요. 화가 나쁘잖아요. 대장장의 아이는 단명을 하고 물 위에서 태어난 애는 장수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뭐까지 봐야 되냐면 예전에 사주 볼 때는 어떻게 봤냐면요. 그냥 사주 팔자 8글자 받고 그냥 안 봤어요. 옛날의 역술인들은요. 진짜 어찌 보면은 중인이지만 정말 대접을 받았어요.
왜냐면 역술인 하나를 초청을 해서 이 사람한테 사주 보려고 하면은 한 달간을 그 집안에서 재우고 그 집안에서 먹이고 그리고 사주 봐주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돈을 줬다고 그래요. 지금처럼 앉아가지고 10,000원, 20,000원 이게 아니라. 예, 지금하고 상상을 초월하죠. 왜냐? 같이 산대요. 그래서 이 사람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평상시의 습관, 이것까지 사주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관상도 들어가요. 그냥 사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사주 팔자 가지고 100%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통계학이에요. 왜 2시간 동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같이 본 거예요. 이 사주가. 자,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서 3시 25분에 태어난 사람. 그죠? 이 사람은 인시냐 축시냐?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축시예요. 정확하게는 왜? 30분이 안 됐잖아. 에? 그런데 여기에서 역학의 맹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30분에 태어난 사람 뭐야? 인시죠. 그럼 차이는 뭐야? 5분 차이야. 그런데 이거 뭐야? 운명이 완전히 다르게 판단해요. 그런데 여기 3시 25분에 태어난 사람은 이게 축시하고 같은 운명이죠. 그럼 이 사람은 몇 시부터 같은 운명이에요? 1시 30분부터 같은 운명이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거의 1시간 55분 동안에 이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시 30분에 태어난 사람과 3시 25분에 태어난 사람은 1시간 55분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운명이야. 근데 여기는 5분인데 다른 운명이라고. 이거 사주 공부 여러분이 하시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기 대해서? 같은 운명일까? 그럼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생각했으면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냥 생각으로, 아우, 이상하다. 왜 그러지? 어?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신의 어? 장소를 장소를 본다. 태어난 장소를 본다. 뭐 또? 용신을 보고 이 사람의 인시가 좋으면 인시로 하고 축시가 좋으면 축시로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기운이 춥다. 좀 1시 30분 정도가. 응. 그러면은 좀 그 차가운 기운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쪽으로 바꾸자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게요, 축시하고 인시는요, 사주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왜냐면 축시는 화가 없어요. 인시는 또 인시는 인중에 병화가 있고, 축시하고 인시는 왜 하늘과 땅 차이냐면, 우리가 축인을 뭐라 그래요? 탕하라 그러죠. 이걸 왜 탕하라 그래요? 응? 이걸 왜 탕하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뭐냐면 탕하래. 칠기노가 탕하래. 그러니까 탕하니까 팡 튀는 거래. 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물하고 불하고 어? 물과 불이 그러니까 물과 불이 왜 부딪혀요? 꽁꽁 얼은 불 영화가 따뜻한 기운이 그러니까 이게요, 탕하 일어나는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응용이 되고, 왜냐면 내가 알면서 쓰면은 자신감이 있는데, 내가 그냥 외우면서 쓰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명리는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게 왜 축인이 탕하가 되냐? 이 원리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축인이 탕하가 될 정도로 간격이 크다는 얘기야. 왜냐면 축은 겨울이야. 그죠? 여기는 화기가 전혀 없어. 꽁꽁 얼어 있어요. 인은 이게요. 인이라는 것은 지금 봄이 되면서 첫 번째 태양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봐야 되는 게 오늘 이제 사주에 대한 부분에서 명리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의문스러운 걸 풀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또 들어갈게요. 이게 확장이 되지만 인하고 묘죠. 인시하고 묘시면 인은 해가 뜨는 시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가 뜨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가 점점 뜨거워지지 않나요? 그죠? 근데 명리에서는 뭐예요? 인에서는 병화가 있고 묘에서는 병화가 없죠. 그러면 인이라는 것은 병화를 쓰니까
따뜻한데 묘는 왜 차가워지죠? 응? 이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재료 자체가 여러분이 이런 의문을 풀어야 역학이 명확하게 와닿는데 그냥 인이라는 거는 병화가 있고 묘에는 병화가 없고 그죠? 이는 간목에 해당되고 뭐 이게 괜찮아. 아니 해요. 목이 무성하니까 그늘이 많이 지고 해서 혹시 목이 무성하니까 그늘이 많이 져서 그것도 기발해. 아니야, 그러한 뭐 자연의 현상을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발해요. 왜냐면 역학은 그런 자연의 현상을 계속 내가 이게 사주에다가 내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사실 역학의 기본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이는 봄이잖아. 그동안 겨울에 꽁꽁 얼었잖아. 근데 겨울에 꽁꽁 얼었는데 얘네가 이게 뭔가 싹이 올라오려면 그 싹이 뭔가 힘을 받아야 되죠. 그럼 뭐예요? 얼음이 깨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의 원리가 아주 묘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입춘이 되잖아요. 따뜻해요. 근데 입춘 지나잖아요. 다시 추워져요. 그게 진짜 묘해요. 저도 그걸 무지 많이 봤거든요. 이상하게 입춘 되면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 오히려 추워져. 그게 인묘의 차이예요. 그럼 여기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겨울에 차가웠던 기운이 꽁꽁 얼어있는 축에서 이게 싹이 올라오려면 뭐예요? 열기를 줘야 돼. 그래서 자연의 섭리는 거기다가 인에다가 병화 불을 넣어서 이게 이 얼음을 깨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축인이 탕화가 일어나는 게 얼음이 깨진다는 거예요. 폭발성이에요. 갑작한 변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만약에 사주에 축인이 있잖아요. 내가 있는데 축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갑자기 변동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탕화라는 게 무조건 팡팡팡팡 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 게 탕화입니다. 그래서 축이 인이 갔을 때 그래서 자연의 섭리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왜? 인에서는 생명체가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병화 태양을 줘서 이거를 얼음을 깨게 만들기 때문에 인중에 병화가 들어갑니다. 그 병화가 들어갔잖아요. 그래 뭐예요? 아까 얘기처럼 얘가 이제 점점 옆으로 뻗어야죠. 그죠? 옆으로 뻗어야 근데 태양만 보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 위로만 쭉쭉쭉쭉 크잖아. 그래서 뭐예요? 자연이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싹이 이제는 점점 확장시키기 위해서 태양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묘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묘목이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목으로 가고 을목으로 가기 때문에 간목은 막 솟아오르는 성격이 되고 을목은 포섭력이 되고. 그게 자연의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술의 하나하나 자체가 전부 다 자기 하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한 이러한 서로의 연결고리를 모르잖아요? 그럼 자는 자, 축은 축, 인은 인, 묘는 묘 이렇게 봐요. 그 글자 하나하나가 정말 심오하다고요. 그래서 재료를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이 명리 공부할 때 그게 점점 확장성이 있어지는데 재료를 모르고 공부했으니까 나중에 깊어지잖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원리가 성립됩니다. 자,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게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축이라는 시간과 인이라는 시간은 이만큼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 사주가 화가 필요한 사주는 인시에 태어나면 굉장히 좋은 거야. 축시에 태어나자면 굉장히 나쁜 거야. 왜? 부시가 완전히 꺼져 있으니까. 사주가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예요. 응? 사주 딱 봐서 화가 필요하다. 그럼 인시 화가 나쁘다. 축시가 아니라 역학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자기 실력이 이것이 내 실력이 최고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사주에서 시간이 애매할 때는 이 사람의 사람을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보면은요. 이게 사주를 볼 때에 내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체크하고 사주 보는 사람과 지금 현재의 운만 얘기하는 사람이
나중에 사주의 실력 차이는요. 1년 1년 가면 갈수록 갭이 엄청나게 벌어져요. 왜냐면 내가 이 사주 이렇게 봤어. 그럼 내가 본 게 맞는가가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나간 운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자신이 없어. 실력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지나간 과거 왜 봐? 응? 미래가 중요하지. 그런데 역학은 지나간 과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사람을 화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화운에서 어땠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화운에 좋았다고 보잖아? 분명히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화운에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화운에 아니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잘못 본 거예요. 그럼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축하고 이는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주 갖고 있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지나간 운세를 다 체크해서 이 사람이 축에 태어난 사주가 맞는지 인에 태어난 사주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얘기해 봐야 되는데 여기 또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축하고 인은 5분 차이야. 그래서 이상하게 이런 사주들을 갖고 상담하잖아요. 공엽돼 있어. 축의 운명과 인의 운명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금 3시 25분, 3시 30분 이만큼 다른데 자신은 얼마나 다르겠냐 이거예요. 응? 그죠? 보통 시간도 이렇게 차이가 엄청난데 자신은 어떻게 돼요? 시간 자체가 달라져요. 날짜 자체가 달라져요. 날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날짜가 달라지느냐, 개축일에 태어났느냐, 갑인일에 태어났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개축하고 갑인은 완전히 성격하고 다 다르죠. 예, 날짜가. 그래서 자시가 아주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시 갖고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예, 야자시로 쓰느냐, 주자시로 쓰느냐.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역학을 입문을 했을 때는 두 개를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그때 이론은 두 개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자시가 오잖아요. 골치 아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 골치 아파요. 자시가 올 때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주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는 야자시 주자시가 아니다. 그냥 이거는 날짜 바꿔야 된다. 이게 적중률이 높다는 거를 저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수많은 실전을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상담을 통해서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그래서 지금은 야자시 주자시 전 안 써요. 그 대신 뭐를 쓰느냐 이렇게 해요. 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밤 11시 35분에 태어났다. 응? 밤 11시 35분. 그죠? 무슨 시예요? 그 자시죠. 그죠? 그런데 12시는 안 지났잖아. 응? 이거 갖고 논쟁이 많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예. 12시가 안 지났으니까 날짜는 그 날짜 아니냐. 근데 시간은 자시가 됐으니 그 다음이 아니냐.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봤느냐. 요 사람이 11시 35분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날로 하자면 오늘 일진이 뭐예요? 오늘. 오늘이 개해야. 그리고 오늘이 10월 26일? 요즘이 아니라 난 날짜를 몰라. 날짜. 예. 자, 그러면 요 사람이 오늘 밤 11시 35분에 태어났다. 그래서 예전에는 왜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말이 많았느냐. 날짜는 오늘이잖아. 그죠? 오늘인데 요 사람은 자시죠. 그럼 자시라면 원래 이 날짜의 자시는 새벽이 되잖아. 그리고 밤 11시 35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지금 요 사람이 원래 계획이라면, 이 사람이 계획이라면 여기가 요게 자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요 자시가 되면은 아침 새벽이라고. 그러니까 요 사람이 자시가 되려면 요 날짜는 자시는 다음 날이야. 그죠? 다음 날 갑자 날이 되잖아. 그죠? 갑자 날의 자시는 갑자시예요. 응? 갑자 날의 자시는 갑자시예요. 요것도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시간 뽑는 법,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뽑는 방법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갑자 날의 자시는 갑자시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요 사람은 개해 날의 시간만 다음 날의 자시로 가져온 거예요. 응? 날짜는 오늘인데 시간은 다음 날 자시로 갖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응? 원래 요게 임의 자시는 뭐예요? 임자예요. 응? 개해 날의 자시는 임자시예요. 그런데 임자시를 하질 않고 갑자시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얘 자시는 날짜는 요 날인데 자시는 시작이잖아. 다음 날 거를 옮겨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여기 개해 갑자가 여러분이 헷갈리면 좀 다른 거로 할게요. 만약에 지금 내가 태어난 날이 김이야. 응? 태어난 날이 김인데 원래 내가 자시면 이게 뭐가 돼요? 자시면. 응? 요것도 갑자네. 예. 요거 뽑는 방법 제가 해드릴 거예요. 갑자가 돼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 뭐예요? 그 다음 날이잖아. 경이죠. 그러면 여기 뭐예요? 병자시가 돼요. 무슨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방법은 제가 실제로 수업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이게 날짜에서 시간 바로바로 뽑는 거. 그런데 요 말은 뭐냐면 요 사람이 이 날짜에 태어났는데 원래 자시면 병자시인데 요게 이 사람 뭐 11시 35분이니까 다음날 자시잖아. 여기서 날짜는 요 날짜로 쓰고 그 다음에 시간만 이렇게 옮기게 옛날에 썼던 방법이라 이거예요. 옛날에 썼던 방법. 응?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지금 이건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돼요. 이거 공부 아니에요. 그냥 역학이라는 게 왜 자시를 이렇게 써야 되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지 여러분이 자신 있게 쓰죠. 예전에는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거를 해보니까는 아니다. 그리고 역학에서 그래도 상담을 많이 했고 이러신 분들이 전부 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부터 어느 순간에 이 이론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거 쓴다는 게 아니라. 왜 없어졌는가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날짜 보는 방법과 역학에서 날짜 보는 방법이 같나요? 다르나요? 응? 어떻게 달라요? 역학에서의 새해 달라요? 그리고 일반 새해 달라요? 우리가 일반 새해는 뭐죠? 우리가 보통 쓰는 일반 새해는 양력으로 1월 1일이 새해가 된 것이고 음력으로 1월 1일이 음력 새해가 된 거예요. 그죠? 역학의 새해는 언제죠? 어? 입춘 날이에요. 입춘 날짜. 예. 예, 입춘 날짜가 새해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또 말이 많아요. 왜냐면 2월 4일이 돼야 입춘 날짜가 돼서 이 사람이 만약에 올해 갑진년에 2월 4일에 태어난 사람은 용띠예요. 응? 역학에서. 자, 그런데 2월 3일날 태어났어. 그럼 이 사람 뭐예요? 개묘죠? 그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아니, 하루 차이인데 개묘는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일반 나이로 하면 1월 1일이 되면 갑진년 아니야? 어?
그죠? 그래서 용띠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학에서는 뭐예요? 토끼띠잖아. 그죠? 지금 이거 헷갈리는 거 제죠?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헷갈리는 거 정리하시는 게 공부의 지름길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건 뭐냐고. 2월 4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역학으로도 용띠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도 용띠야. 그러면 2월 4일 전에 뭐 1월 3일에 태어났다. 그럼 걔는 무슨 띠예요? 진짜 토끼띠예요? 우리가 토끼띠라고 해요? 어? 아니 1월 1일에 태어나면 용의 해에 애가 태어났다 그러지 토끼에 태어났다고 안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력하고 음력하고 또 역학하고 다 다르잖아.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고. 그럼 삼재를 어떻게 봐야 돼? 응? 그럼 삼재 어떻게 봐야 돼? 응?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역학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전부 다 역학으로 분석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는 1월 1일 새해가 되면 걔는 용이니까 용띠예요. 우리가 역학이라는 게 역학인들이 보는 거지 일반인들이 다 역학인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는 1월 1일 날부터 그 사람이 그 바뀐 해에 그 띠로 보는 것이고, 역학적인 분석은 역학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다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야 되냐? 역학의 달력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보통 우리가 쓰는 달력은 시계는 12시가 기점이야. 이게 0시가 기점이야. 근데 역학의 시간은 11시가 기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간으로는 11시 30분이 기점인 거야. 역학의 세계에서 역학의 법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역학법을 지켜야지. 그럼 뭐야? 자시 시작했잖아. 그럼 자시로 시작했는데 왜 날짜는 이날로 쓰고 왜 다음날로 쓰고 복잡한 걸 왜 하냐 이거야. 자시가 됐으니 역학의 법에, 역학의 나라에서는 날짜가 바뀐 거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자시가 됐으니 뭐야? 11시 30분이 딱 되면 역학의 시간은 날짜 변경이 된 거야. 그럼 뭐예요? 그 다음날로 보고 자시로 봐야 되는 거야. 응? 왜? 역학의 세계니까. 역학으로 운명을 분석하는 거니까. 역학으로 분석하는데 일반 그런 우리가 일반 법칙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자신은 무조건 날짜 바꾼다. 자신은 무조건 날짜 바꾼다. 자, 근데 여기 또 골치 아픈 게 또 있다 이란 말이야. 응? 자, 보세요. 이거 시간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이 나중에 안 헷갈려. 왜냐면 시간을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안 해놓고 또 딴 데서 뭐를 듣잖아요? 그럼 이건가 저건가 또 헷갈려요? 예. 근데 또 뭐가 문제냐? 자시간에 골치 아프다 그랬잖아. 응? 아까 있잖아. 자, 개축 일자고 이 사람이 갑인이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공교롭게 때 11시 35분이에요. 이런 사주 오면 참 골치 아프다니까? 이 사람 뭐예요? 지금 개축하고 갑인이 되는 이 사이에는 5분 차이밖에 안 나. 그죠? 응?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11시 30분이었으면 해시였단 말이야. 그죠? 해시하고 자시 차이가 이 사람 5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날짜가 달라졌다. 개축하고 갑인은 완전히 다르잖아. 네. 그래서 이때 또 어떻게 한다? 응? 둘 다 본다야. 둘 다 봐서 이 사람의 성향과 사람한테 가장 변하지 않는 게 뭐죠? 성격. 성격고증 팔자 고쳐요. 성격고증가 하늘의 별따기야. 그래서 이런 사주는 개축일 때 성격과 갑인일 때 성격을 보고
이 사람이 어디에 더 가까운가를 판단해야 돼요. 왜 판단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처럼 어떤 부분이냐? 엄마 뱃속에서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내가 엄마가 이렇게 약간 찢어지는 그 시간, 그때 약간 그 우주기운이 들어오는 시간을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시간으로 보는 데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얘가 안 나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근데 뭐예요? 의사는 나온 시간을 보잖아. 그죠? 이미 애는 나왔을 때 우주균을 봤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를 동시에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쪽의 성격이 더 맞느냐를 가지고 보는데 이것 또한 같이 공역된 사람이 많더라고. 참 희한하게. 그래서 자시 오잖아. 2배 받아야 돼. 그죠? 원리가 그렇잖아. 공역돼 있어요. 성격도 공역돼 있고. 근데 다만 운명은 이게 약간 달라요. 근데 성향은요? 그래서 갑인이면 이 성격이고 개치금 이 성격 쫙 얘기하잖아. 선생님 저 둘 다 있는데 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그 자신은 이렇고 시간은 이렇고 왜 이런 개념으로 보느냐를 알아야 그래야지 역학을 보면서도 이거는 그래서 제가 시간에 가까우면 만약에 사시하고 오시하고 가까운데 오시에 가깝잖아요. 오시 운명도 같이 봐줘라. 축시하게 인이면 인시도 같이 봐줘라. 그래야지만 그 운명이 정확해지기 때문에 역학에는 이런 것도 머릿속에 두시고 사주를 봐야 됩니다. 그 자시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시에 대한 거나 또 요 시간에 대한 것에서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원장님 그 질문은 아닌데 그 쌍둥이 시간 같은 경우에 몇 분 차이로 같이 태어나지만 다른 운명을 살아가잖아요. 맞아요. 그 쌍둥이 사주도 요즘에 워낙 많아요. 쌍둥이가. 그래서 쌍둥이 사주 지금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기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쌍둥이 보는 방법을 나름대로도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쌍둥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